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다루기 위한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의 기본적인 방법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을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제 했던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예를 들어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인트에 어떤 변수 하나를 만들고 스트링에 변수 하나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던 상황들이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얘는 왜 존재했었는가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메서드라는 걸 배우고 나면은. 자, 일단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 얘는 왜 존재했고 우리가 왜 쓰고 있었죠? 이 녀석의 변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목적. 값을 실행시키기 위해. 뭐 비슷한 결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살짝 바뀔 수는 있는데 비슷한 결이에요. 변수의 존재 목적. 자, 변수는 일단 선언하고 초기화라는 과정을 거치죠.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건 내가 이런 이름의 변수를 앞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공표를 하는 거고, 그 변수에게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은 뭘 하는 거예요? 값을 변수에게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변수란 녀석한테 저장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변수한테 우리가 뭐 정수값 10이라는 정수값 혹은 문자열 ASD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변수에 들어가는 모든 값들은 데이터예요. 우리가 변수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객체라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리모컨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존재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예요. 자, 만약에 변수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바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10이라는 출력 결과를 사용할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데이터를 저장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 10이라는 데이터를 또 출력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출력이고 출력에 그냥 일정한 어떠한 값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니까 얘는 데이터를 저장한 게 아니라 그냥 값을 사용한 거예요. 1차원적인 값을. 그리고 우리 어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객체를 그냥 만들어낸다. 리모컨을 변수에 연결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 객체를 두 번 다시 똑같은 녀석을 불러낼 수 없다 그랬죠. 그 이유는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선 자바라는 이 언어 안에서는 무조건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이제 변수에 따라오는 건데 애초에 자바 내에서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행위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무조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건 변수의 존재 목적인 거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메서드는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작하기 위해서예요.
저장 목적은 변수고요. 메서드는 동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의미해요. 뭘 수행할지는 몰라요. 그건 개발자가 마음인데 메서드라는 녀석 자체는 동작을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메서드는 뭔가 얘도 동작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메서드였겠죠? 얘도 메서드니까. 얘는 무슨 동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얘가 왜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본 적이 있는데 이 메인 메서드는 자바 프로젝트 내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메서드. 으로가 아니라 을이라고 합시다. 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동작이라는 건 진짜로 내가 적은 코드를 실행해주겠다라는 동작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메인 메서드의 역할입니다. 메서드라는 건 동작을 하기 위해 존재했고 메인 메서드는 이런 역할,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 존재했다 라는 상황이고요. 자, 얘는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클래스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메서드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당시부터 계속 쭉 써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지금부터 배울 메서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직접 만들어낼 거예요.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만들 거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기 위해 클래스를 설계도를 만들 때 변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메서드들을 직접 만들 거고 그 메서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정의해 놓은 대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메서드의 사용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상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함수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함수도 똑같아요. 어떠한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수행하기 위해서. 동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인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이 엑셀 같은 거 다뤄보신 분들은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엑셀 내에 함수 되게 많죠. 뭐 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평균 내는 거라든가 이런 함수들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러한 합계를 구하는 평균을 구하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을 우리가 편하게 불러다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함수의 역할인데 메서드도 그거가 똑같거든요. 메서드도 함수랑 개념적으로 동일해요. 자바에서는 실제로 함수와 메서드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메서드가 맞기는 하고요. 자바 내에서는. 근데 함수라고 칭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진짜로 같은 취급을 해도 돼요. 자바는. 왜 그러냐면 우리 어제 저녁 변수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바는 클래스 없이는 코드를 작성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 때문에 함수랑 메서드가 자바에서 똑같은 취급을 당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함수와 메서드는 개념이 다릅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틀은 다 똑같은데 이 둘은 엄밀히 따지면 개념은 또 달라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 같다고 써놓고 지금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메서드는 함수부터 얘기를 할게요. 함수 얘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기능을 함수로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출력하며 사용해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고 코드의 간결성을 늘려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한번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sum,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계를 구할 때 필요한 기능, 그런 것들을 sum이라는 녀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함수를 불러다가 쓰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더하는 그 기능들에 의거해서 다 더해지는 합계를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 메서드도 이거는 동일해요. 이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뭐냐? 함수는 클래스 외부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함수예요.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라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어지면 메서드라 그러고요. 클래스 외부에서 만들어지면 함수라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근데 자바는 클래스 없이는 코드를 못 쓴다 그랬죠. 우리가 코드, 메서드라는 걸 만들려면 이 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 코드를 쓰려면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밖에다가 함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언어가 자바예요. 그래서 자바 내에서는 함수나 메서드나 의미가 똑같다고 취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표현을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메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클래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메서드가 맞기는 합니다. 함수와 메서드, 다른 언어를 같이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함수와 메서드는 엄밀히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바에서는 이게 괜찮다. 자, 이런 녀석인데, 자, 이 메서드는 어떻게 만드냐? 얘는 딱 만드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 접근 제어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칸 띄고요. 스태틱 유무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한 칸 또 띄고요. 리턴 타입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한 칸 더 띄고 메서드 명을 적어준 뒤에 소괄호를 열고 닫아준 뒤 중괄호까지 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지금 붙였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바 코드는 항상 들여쓰기와 줄바꿈 같은 거 잘 해줘야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지울 겁니다. 그리고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도 우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울 거예요. 그럼 리턴 타입이랑 메서드 명밖에 안 남았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리턴 타입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얘는 지울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void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메서드를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낼 거고요. 그 나머지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로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void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번역기 같은 걸 돌려보면은 허공, 공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가 리턴 타입 들어가는 자리라 그랬죠. 리턴 타입이라는 게 뭔지 우린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배운 게 없지만 그냥 뭔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이거 대신에 void를 넣겠다라고 하는 건 리턴 타입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void라고 하는 이 녀석은 return 타입 없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뭔가 return 타입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당장은 return 타입을 고려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나는 return 타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자바 내에서 일종의 타입으로 취급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타입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쓸 수 있는 녀석이라서 타입 취급을 받는 건 맞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타입이 아니다. int나 string 이런 타입은 아니다. 자, 이게 메서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제가 클래스 내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테스트 소괄호 중괄호. 자, 이러면 저는 메서드를 만들어 냈어요. 이미 메서드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얘를 제가 지금 어디에 만들었어요? 테스트 클래스 중괄호 안쪽에다가 만들었죠. 그죠? 자, 메서드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녀석이다? 클래스 내부라 그랬어요. 근데 클래스 내부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 게 이런 거는 또 안 됩니다. 메서드 안에다가 메서드를 또 만든다는 없어요. 이런 개념은 없고 제가 여기서 말했던 클래스 내부라는 건 진짜 순수한 클래스 영역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더 안쪽으로 파고들면 이건 불가능.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서드를 직접 만들지 않은 이유도 얘도 지금 메인 메서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만들어요. 대신에 얘가 메인 메서드의 바깥으로 나가면 얘는 만들 수 있어요. 에러 안 나죠? 변수 이름에 한글 쓸 수 있듯이 메서드도 한글 이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만든 거니까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 거를 우린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어제 우리 사용자 정의 객체 쓰면서 이 얘기는 안 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은 얘죠. main.java. 얘는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main.java라고 파일이 열려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얘한테 이 파일한테 또 다른 클래스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클래스라고 하는 이 중괄호를 벗어나서 그 바깥에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건데 이러면 사실상 main.java에다가 test.java라는 녀석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클래스니까 파일 이름이. 자, 얘가 없으면 얘는 메인 클래스 문제가 없죠. 근데 얘가 생기면 얘는 이제 클래스가 두 개잖아요. 한 파일에. 자, 제가 test2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클래스를 분명히 만들었지만 한 파일에 두 개를 만들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잡아가지고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코드는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클래스 하나당 하나의 파일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얘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 얘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한 파일에 두 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방식 때문에 다른 개념들을 더 많이 당장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쓰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할 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파일,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면 얘는 자바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의 자바 파일, 하나의 클래스 파일은 하나의 클래스만 가져야 돼요. 1대1로 엮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가는 거지 나중에 다 바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하나마다 여기에 파일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클래스 하나당 하나의 파일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자바라면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어긋나는 상황이 하나가 와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이 사항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수업에서는 크게 언급되거나 크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문법이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메인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에러가 안 나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수업에서는 기본 문법을 가르쳐드리는 이 자바 1, 2 수업에서는 다뤄지지가 않을 예정입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따로 자바의 이너 클래스라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자바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다 습득하고 나서 추후에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거라고 했죠. 데이터를 저장 목적으로 메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작을 수행할 거예요. 어떤 동작을?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예를 들어 테스트라고 하는 문구를 출력할 거야.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 코드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나옵니까, 테스트?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어냈고 클래스한테 변수도 있고 메서드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어디라 그랬죠? 메인 메서드. 여기 뭐 있나요? 없죠. 클래스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그 클래스 만들어진 곳에는 변수, 그 다음 메서드 이런 녀석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적도 없고요. 애초에 이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해준 적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정의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쵸. 실행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실행 결과가 없어요. 자, 이 메서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메서드는 분명히 출력문을 가지고 있는데, 메서드를 만들어내기만 해서는 그 출력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 메서드를 정확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불러내야 돼요. 자, 그걸 불러내는 방식은 일단은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T를 가지고 리모컨을 눌러서 이 녀석을 나는 불러낼 거야 라고 해야 돼요. 리모컨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리모컨에 버튼이 있어요. 왜? 이 설계도 보고 객체 만들어 낼 거니까.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거야. 이게 메서드 호출입니다. 얘는 함수 호출이라고도 하고요. 뭐 메서드 실행, 함수 실행,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내야 우리가 메서드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 변수랑은 엄밀히 다르죠.
분명하게 둘이 달라요, 변수랑은. 자, 이 녀석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자, t라고 하는 변수, 테스트 객체, 리모컨 당연히 생겨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변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int 타입의 테스트 1, 얘는 string 타입의 테스트 2, 그리고 여기에 메서드가 하나 이렇게 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테스트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주석을 좀 걸어놨는데 이 주석,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어놓은 이 두 줄의 코드의 주석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 출력되어 나올까요? 네, 이 주석을 풀면은. 자, 얘는 그냥 에러예요, 에러.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이 코드는 메서드 호출, 메서드 실행, 함수 호출 이런 거라 그랬죠. 자, 메서드란 녀석은 애초에 저장 목적이 없어요. 실행 목적이에요. 근데 그 실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호출해 놓고서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값을 넣겠다, 즉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저장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할 수 없는 녀석한테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저장이 될 리가 없죠. 이런 문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메서드는 실제로 불러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실행해 라고까지만 할 수 있지, 불러낸 다음에 너 잠깐 공간으로서 내가 이렇게 활용할 거야 이런 거는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실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 그러면 애초에 좀 개념 자체가 변수랑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메서드 이름 가지고 불러낸 다음에 소괄호까지 넣어줘야만 해요. 이거 문법이에요. 이 소괄호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변수가 지금 없으니까 뭐라 합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한 줄, 7번 라인 한 줄의 코드가 이런 형태고요. 그림으로 그려놨을 때. 그리고 이 12번 라인의 코드가 실행되는 상황을 보여드리면, 얘 리모컨을 눌러서 테스트 메서드라는 녀석을 나는 실행할 거야 라는 의사를 전달하고요. 그럼 그게 이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 리모컨한테 와서 버튼이 눌린 개념, 그럼 이 녀석을 찾아야죠. 얘가 요 안에 잘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불러오거나 하지 않고 얘를 딸깍 실행시키는 거예요. 딸깍.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출력문이라는 코드가 이제 내가 일을 할 차례네. 그래서 얘가 일을 하면 출력의 결과가 찍혀 나온다, 콘솔에. 이게 메서드의 사용 방식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 제어자, 스태틱 유무, 리턴 타입,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 넣었다면 사용법은 이렇게. 이게 메서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근데 이 메서드는 저장을 못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메서드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안 될까요? 제가 분명히 메서드는 뭔가를 저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장 목적이 없다. 그래서 저장을 못한다. 이것도 안 될까요? 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요. 우리 그동안 메인 메서드한테 변수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당연히 돼요. 근데 제가 말했던 저장 목적이 없고 저장을 못한다라고 해놓고 이건 왜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저장을 못한다는 이 녀석 메서드 자체한테 저장을 못한다. 이게 안 된다를 의미한 거지 메서드 안쪽에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서 저장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변수도 뭔가 엄청나게 저장의 목적을 막 엄청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배웠죠. 얘는 무슨 변수입니까? 지역 변수죠. 그럼 얘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 메서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러내요. 그러면 얘가 일을 하겠죠? 그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 블럭이 일을 실행을 하는데 이 코드를 만나면 이제 변수가 생겨납니다. A 변수 생겨나서 공간에 10 들어있어요. 그리고 출력문 끝났고요. 더 이상 코드 있나요? 없죠? 그럼 얘가 이제 중괄호 끝나면서 여기가 끝이 나요. A 어디 갔어요? 이미 없어졌죠?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까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다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고 끝나버릴 거니까. 지역 변수니까. 우리 그동안 메인 메서드에 그렇게 써왔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는 건 애초에 메서드 그 녀석 그 자체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 메서드 안쪽 내부 코드 블럭에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여기다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문제 없겠죠?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출력 결과 잘 나와요. 그런데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테스트1이라는 변수가 두 개죠. 얘는 무슨 변수? 전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 이것도 어제 우리 전역 지역 배울 때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상황이긴 한데 둘의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사용하겠대요. 그럼 컴퓨터가 나 지금 얘 써야 돼, 얘 써야 돼 고민해요? 안 한다 그랬죠?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가까운 녀석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사용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가까운 녀석이라는 건 무조건 지역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사용되는 시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요? 테스트 10 그대로 나와요. 만약에 얘가 사용이 됐다면 얘는 지금 전역 변수라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이 잘 나오죠. 이런 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쓰고 싶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지만 나는 지금 뭐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싶어. 그런 상황. 우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int 테스트 1은 10이에요. 변수 선언한 거죠. 그리고 프린트 출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프린트에서 얘도 가두다가 쓸 거고 얘도 가두다가 쓸 거예요. 힌트는 그림에 있습니다. 자, 변수 이름을 가지고 불러내는 방식으로는 절대 전역 변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지역 변수가 이름이 똑같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용되는 시점에 얘보다 얘가 더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는
얘를 쓰고 싶다 그랬죠? 그럼 얘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한 다리를 걸쳐야 돼요. 그 걸치는 방법은 얘입니다. 이거 이름 뭐라고요? 디스라 그랬죠, 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모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디스라고 하는 녀석을 쓰면 뭐가 나왔어요?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라는 메서드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디스가 만들어지면 그 디스의 복사본을 우리가 변수한테 넘겨주고 연결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디스라는 녀석과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결국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버튼의 개수나 버튼의 모양이 다 동일하겠네요. 복사본이니까. 실제로 여기 이 리모컨을 가지고 점을 찍는 것과 디스를 가지고 점을 찍는 이 행위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같은 리모컨이 맞아요.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를 찍으면 디스 리모컨을 사용하겠다라고 점을 찍어버리면 얘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dis.test1을 적어주게 되면 이거는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출력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하나는 10, 하나는 0. 같은 공간에서 지역과 전역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역과 전역을 분리시키는 게 가능하니까 자바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은 걸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네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됐다면 이름 같은 거 안 돼 라고 했을 겁니다. 혹은 하나만 무조건 된다,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없죠. 디스를 사용하는 거. 자, 근데 얘가 없어지면, 지역 변수 테스트 1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역 변수 얘가 없어지면 테스트 1 변수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요? 요거 좀 파래졌죠? 그렇죠? 자, 이게 있으면 색깔을 잘 보세요. 약간 갈색빛 도는 느낌으로 둘의 색깔이 일치를 하고 얘랑 얘가 색깔이 일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랑 얘랑 그 블럭이 씌워졌고요. 여기다가 올려보면 얘랑 얘랑 씌워져요. 실제로 지금 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알려주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얘가 지역 변수 테스트 1이 사라져버리면 여기 색깔 어떻게 됐다? 파래졌다. 얘랑 같아진 거죠.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제는 3개가 블럭이 씌워져요. 그 말인즉슨 얘는 이제부터 뭐예요? 전역 변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얘도 0이 나옵니다. 자, 둘 다 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와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죠? 얘는 밑에 있는 거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디스라는 리모컨을 누를 거야 라고 하는 이 코드, 이 행위가 없고 있고. 근데 결과 같죠? 디스는 생략이 가능해요. 디스라고 하는 이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이 행위,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내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되게 쉬운 곳에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죠. 이 변수, 이 메서드 얘네들은요 서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 test1이라는 변수를 쓰고 싶을 때 야, 나 너 쓰고 싶어. 일로 와봐. 이런 걸 못해요. 애초에 태생부터가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죠, 지금. 그죠? 이걸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디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생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건데 이 녀석을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이 메서드의 기준에서 얘를 거치지 않으면 이 객체 내부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접근을 못해요. 디스를 거치지 않고는 얘가 됐든 다른 메서드가 됐든 아무 녀석한테도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디스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되는 거예요. 디스가 없으면 무조건 아무것도 접근을 못해. 그러면 디스 무조건 써야겠지. 그러면 디스는 생략해도 되잖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를 생략하고 쓰나 디스를 붙여서 쓰나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빼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겹쳐서 디스를 생략했을 때 지역 변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특정 상황 한 가지 빼고는 나머지 모든 상황은 디스를 생략해도 생략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예요. 지금 테스트 2를 사용하는 시점이라고 봐도 똑같아요. 이거는 디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리모컨을 거치지 않으면 얘 입장에서 얘나 얘한테 말을 못 건다. 너네 일로 와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한테 가야 된다. 얘를 쓰려면. 그러니까 얘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생략도 가능하게 하자.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디스를 웬만하면 생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디스를 생략하는 이 행위가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략을 안 할 거고요. 나중에는 점차 자연스럽게 생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 코드를 봐도 디스를 생략을 안 하는 개발자도 꽤 많고요. 생략을 거의 무조건 하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보기 안 좋다고. 그거는 개발자의 취향이긴 한데 써있든 안 써있든 코드를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스타일이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조건 남들한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5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두 놈은 디스를 쓰고 두 놈은 디스를 안 써요. 그럼 나는 누구 따라갈 거예요? 어차피 반반인데. 그럼 내 스타일대로 가면 돼요. 대신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 쓰고 언젠 안 쓰고. 이게 최악이에요. 내가 코드를 짜는데 그냥 쓰고 싶을 때 언제는 쓰고 싶으니까 디스 써야지. 여기 가서는 또 쓰기 싫으니까 디스 안 써야지. 이래버리면 물론 이제 숙련된 개발자들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코드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흐트러지는 거기 때문에 썩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쓸 거면 아예 쓰고 뺄 거면 아예 빼자인데 우린 초반이라 아직 헷갈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넣자. 일단 그리고 넣어놓으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혼란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넣는다. 디스를 생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디스라고 하는 녀석의 실질적인 첫 사용이죠. 어떻게 보면 얘를 직접 건드린 건 처음이에요. 처음은 또 아니겠네요. 우리가 어제 이것까지는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거 해봤으니까 이것도 결국에 여기서 점 찍는 이 행위는 리모컨 누르겠다는데 테스트라는 객체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 녀석한테 이거 누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눌러서 얘 불러낸다. 이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 자, 이렇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같이 사용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이런 차이들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시다. 자,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는 테스트 1 출력을 하고 있고 테스트 2라는 메서드는 테스트 2를 출력하고 있어요. 당연히 클래스 내에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제한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여기다 수십 수백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가능한 건데, 자, 제가 실제로 호출하는 메서드는 테스트 1이죠. 얘를 호출했는데 당연히 이거 출력될 거잖아요. 이거 호출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출력이 돼요. 근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얘도 출력하고 싶어요. 얘를 호출했을 때 얘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코드 이렇게 적혀있는 지금 현재 코드에서 이제 현재 코드를 다 보면 안 되니까 메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를 딱 실행을 하면 출력 결과에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뭘 고쳐야지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자, 가장 원초적인 방법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테스트 1 실행했을 때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근데 이렇게 봐도 이 원초적인 방법을 봐도 이것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얘가 하고자 했던 추가되고자 하는 기능은 테스트1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은 어딘가에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에 얘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이 기능이 고스란히 만들어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기능 자체를 써버리면 이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2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를 불러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 이거부터 먼저 이 상황을 또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자면 테스트라는 객체를 만들면 결국 설계도 보고 만들 거니까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테스트 1, 2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겠죠. 이렇게 초록색은 메서드고 검은색은 변수입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테스트 1은 테스트 1 출력, 테스트 2는 테스트 2 출력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지금 테스트 2를 테스트 1에서 호출을 하겠다. 얘는 함수 호출문이니까 메서드 호출문이니까 그죠?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t2를 불러내겠다. 자, 이거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일단 빨간색 밑줄 에러도 없고요. 컴파일 에러도 없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는 예외도 안 생겨요. 이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할 여지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최종적으로 메서드 내부에서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호출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고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결국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메인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호출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얘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됐잖아요. 얘도 돼야죠.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잘 돼요. 자, 근데 이 테스트2라고 하는 메서드 테스트1이라고 하는 얘가 얘한테 직접 말 걸 수 있다 없다?
이거 여기랑 개념 똑같아요. 얘한테 말 걸 수 있어요? 직접 못 건다 그랬죠. 무조건 누구 거쳐야 된다? 디스. 그래서 디스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디스가 생략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디스를 생략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붙여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테스트 1만 호출을 했는데 이 테스트 1이라는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난 뒤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얘는 결국 얘를 호출하는 거니까 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테스트 2라는 출력 결과까지 나와야 함수가 끝이 난다. 자,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호출하는 방식이었고요. 자, 근데 얘는 이런 것도 되거든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테스트 1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만큼이 실행이 될 건데 테스트 1이라는 거 한번 출력하고 나면 뭐 해요?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근데 테스트 1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이거 문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 있나요? 없죠. 테스트 1이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에 테스트 1이 있어요, 메서드가. 근데 얘가 하는 일이 프린트를 해서 테스트 1을 출력한 뒤에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겠대요. 디스를 눌러가지고. 그죠? 생각을 해보면 출력이 끝나고 나서 디스를 누른다. 얘를 누를 때 테스트 1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이 버튼 당연히 있을 거고 눌리면 얘가 또 일을 해야죠. 그럼 뭐 해요? 출력도 해야죠. 출력도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또 다시 호출해야죠. 그럼 또 호출되면 출력해야죠. 호출하고 출력해야죠. 호출하고 출력해야죠. 호출하고. 이거 뭐예요? 무한루프예요. 근데 무한루프인데 우리가 진짜 무한루프, 무한반복을 만들어서 코드를 돌리면 콘솔에 계속 찍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터진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터지는 걸 보진 않았는데 얘는 금방 터져요. 금방 터집니다. 그래서 왜 뭐가 문제야? 하고 들어가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해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 오버플로우가 이제 넘쳐 흐른 거잖아요. 에러는 문제 상황인 거고.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메서드라는 걸 하나 호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메서드를 실행하면 이 메서드 실행을 명령하는 그 코드 한 줄이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이 메모리 영역에 이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 실행해 라는 코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곳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일 처리를 하고 끝나서 여기서 일 처리가 돼서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 명령이 여기에 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또 일 처리를 해요. 그리고 또 다음 거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건 얘가 끝나기 전에 다음 스택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택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를 하긴 하지만 하다가 바로 터져버립니다. 이거 스택이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 라고 하면서 터트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메서드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행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없나? 자기 자신 호출하면 계속 이렇게 될 게 뻔한데 이거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걸 허용 가능하게 더 쓸 리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이 문법은 죄기함수 호출이라 그래서 존재하는 문법이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일상적인 잡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거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얘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계함수 호출 예시가 팩토리얼이에요. 여러분들 팩토리얼 아시죠? 4 팩토리얼 하면 뭡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런 걸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거 팩토리얼을 함수로 메서드로 만들고자 하면 재계함수 호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던 몇 가지 개념들을 더 배우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보여드려 보자면 이 재계함수가 의미를 가지는 상황을 보여드려 보자면 일단은 그냥 보세요. 별로 막 너무 이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이거 하나를 준다고 치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팩토리얼입니다. 자, 얘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만약에 4 팩토리얼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4 팩토리얼의 결과로 출력을 해보면 24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4 팩토리얼 생각해보면 4, 3, 2, 1을 다 곱하면 24가 맞거든요. 5 팩토리얼 하면 얼마입니까? 24에다가 5 곱하면 되는 거니까 120이에요. 팩토리얼 결과 잘 나오죠. 이게 재기함수 호출입니다. 지금 얘도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근데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법이면서 우리가 뭐 알아두고 있다면 나중에 쓸 일이 한 번쯤은 생길 수 있긴 한데, 그리고 얘를 잘 다루면 생각보다 메서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되게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잡아가지고는 주로 웹 개발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웹 개발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재계함수 호출을 막 엄청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다른 메소드 호출도 되고 자기 자신 호출도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메서드의 좀 완전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본 상황인데,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드를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보자면 얘는 전역 변수로 가지고 있는 테스트 1이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값을 출력해줘요. 그럼 이 메서드가 한번 실행이 되면 얘는 처음에는 0이었겠죠? 전역 변수라 기본값 초기화 되니까. 처음 실행이 되면 얘는 1이 되고 두 번째 실행이 되면 2가 되고 맞아요? 맞습니까? 이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객체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 객체 안에는 리모컨 연결해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자, 얘는 지금 변수 얘는 0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리모컨을 거쳐서 이 녀석의 값을 0을 가져와서 뭐한다? 1 증가된다 라고 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고 그러면 리모컨 눌러서 이거 실행하면은 얘 가져다가 1 증가 리모컨 또 눌러서 얘 실행되면은 얘 가져다가 1 또 증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니까 메서드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얘는 1, 2, 3, 4,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문제 없나요? 문제 없어요? 자, 얘도 1, 2, 3, 4, 5 나옵니까? 얘는 전부 다 1 나오겠죠? 왜? 매번 객체를 새로 만드니까 매번 객체를 만들면 매번 테스트 1은 0으로 초기화됐다가 플러스 1만 되는 거예요.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이 객체들끼리는 이 테스트 1이라는 변수가 값을 공유하지 않죠. 이 객체, 이 객체, 이 객체 다 따로따로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예요. 그냥 이름 똑같고 타입 똑같고 값도 처음엔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지만 얘한테 영향을 준다고 얘한테도 영향이 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모든 객체들은 서로가 남남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관여할 수 없어요. 객체끼리는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코드는 객체가 하나고 리모컨을 넘겨받은 변수가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건드려도 어차피 얘가 컨트롤 되니까 얘랑 얘는 같은 녀석을 건드리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객체 애초에 디스 자체가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주소는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남남이야 남남. 극단적으로 남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가진 T1과 얘가 가진 T1은 전혀 관련이 연관성이 1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아무리 주구장창 건드려 봐야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는다. 메서드도 마찬가지.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랑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랑은 서로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배운 이 개념도 나중에는 뒤집히는 상황이 하나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는 서로는 서로를 절대 그냥 관심 갖지 않고 모르고 남남 이렇게 땅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완전히 반대. 그 정도로 얘네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번 객체를 찍어내기 때문에 매번 그 객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테스트 1이라는 변수의 값이 1 증가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1하고 끝, 1하고 끝, 1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배웠을 때 분명히 이런 걸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는 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했었어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상황은 메서드가 아니라 변수였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테스트 1을 찍었을 때 11이 나올 거예요. 1 증가시키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11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코드도 실행을 했고 얘도 실행을 했는데 11과 10, 그러니까 이건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이해가 낫겠죠? 이러면 1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test1이라는 변수한테 값을 넣은 객체와 test1을 호출하는 객체는 다르니까. 그죠? 서로 다른 객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객체를 그냥 만들어내는 문법이 정말로 의미가 아예 없진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변수는 저장 목적이라서 불러내놓고 저장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녀석이 가진 이 변수를 호출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저장이기 때문에 저장하는데 한 번, 불러내는데 한 번, 두 번을 불러야 돼서 그래요. 근데 애초에 얘는 실행하는데 한 번만 불러내면 되죠. 메서드는. 그래서 실제로 이 문법은 언제 쓰냐?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메서드를 호출해야 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메서드가 지금은 당장은 뭐 호출한다고 큰 일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CLI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어떠한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호출이 프로그램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느낌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객체, 단발성으로 객체, 일회성 객체를 만드는 게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30분부터 2교시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